근이 보통 주어졌을 때 이게 숫자가 아니어도 이게 식을 보니까 알파에 대한 2차식, 베타에 대한 2차식이 보이죠? 그럼 보통 이 알파, 베타를 일단은 식에 대입하고 보십니다.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 되고, 그다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도 0이 될 텐데, 위에 있는 식과 이 아래에 있는 이 식이 잘 보시면 조금 다르죠? 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 식을 알파 제곱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항을 하게 되면 2알파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저기 있는 식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라는 식은 알파 제곱에 이제 이 2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겠죠? 그럼 2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하다 보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알파만 남아요. 그럼 같은 구조로 식의 구조가 거의 알파와 베타의 차이점이지 식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도 아마 식으로 정리해보면 베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 식은 결론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로 써줬다는 뜻이고,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이 필요하죠. 두 개의 분모를 곱한 것, 알파 베타로 통분하고, 분자는 반대쪽 분모 곱해진 값들을 덧셈한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이 식을 다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곱셈공식 변형.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한 것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저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2랑 같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4랑 같더라.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8. 4분의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방정식의 두 근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일 때 2차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알파벳, 그러니까 저기는 AB를 찾으라는 얘기죠. 단 AB는 상수이고, 저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AB 값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 두 근의 합이죠. 그 두 개를 더한 값은 공식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걸 좌변을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a분의 2. 따라서 좌우만 금방 비교해 봐도 a가 3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근과 계수관계 a, 여기는 마이너스 붙고 여기는 그냥 a분의 c. 저기서 a분의 c는 여기서는 b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럼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a 값이 3이었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3분의 b랑 같아요. a 3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a 값 4, b 값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a 자리 대신에 3 집어넣죠. 플러스 3x. 그다음 플러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차함계수가 양수인 게 나오니까 이항을 하거나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치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두 근의 곱을 구하기 때문에 따라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근데 사실 선생님 문제를 똑바로 안 읽었네요. 두 근의 곱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수분해 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사실은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의 곱이니까 두 근의 곱 개념은 a분의 c 이런 느낌이죠. a 2차함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4 약분한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까지 구하기 필요는 없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근 안 구하고도 두 근의 곱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b 값을 계산하는 문제.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 알 수 있는 조건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1분의 b가 된다라는 거고 2번에서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은 두 근이 얘랑 얘랑이 근이죠. 그럼 두 근의 합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근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근을 덧셈한 게 두 근의 합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a가 나오네요. 그럼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근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요.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왼쪽 식을 여기를 좌변을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a라는 식이 되죠. 아래는 분배를 해보면 이렇게 분배해 봅시다. 알파 베타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그 위에 있는 식에서는 여기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였잖아요. 우리는 ab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ab 값에 관련된 표현으로 그럼 얘를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1로 넘기게 되면 2a는 마이너스 2가 남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남아요. 여기도 알파 베타 여기 앞에서 보면 b라고 돼 있었죠. 여기다 이제 b를 써줍시다. 알파 베타보다는 ab가 나오도록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있었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a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a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여기 있었죠. a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없어지고 이 길로 넘어가면 2b의 값이 0이 되니까 네, b 값은 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0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거 뭐 대단치 않아요. 이거 뭐 단원의 이름이 저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걸 배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근의 관계를 가지고 미지수를 세우거나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약간 활용 문제 같은 건데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그럼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일 때 이게 2대 3이란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 값을 굳이 우리가 정리해보면 2, 3일 수도 있고 4, 6일 수도 있고 물론 자연수 배율일 때는 6, 8일 수도 6, 9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알파, 베타 될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봅시다. 어쨌든 알파라는 값은 어떤 특정 상수의 2배일 테고 베타는 값은 그 특정 상수의 3배해야 이거를 비례를 세우면 2대 3이라는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이렇게 쓰게 되면 미지수가 2개가 되잖아요. 이 2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K랑 한 근은 2K, 나머지 한 근은 3K.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위에서는 미지수가 2개라면 아래는 미지수가 1개가 됐죠. 훨씬 더 문제가 간단해졌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니까. K가 있네? 죄송해요. K 쓰지 맙시다, 그러면. 몰랐어요. K가 있었네요. 그럼 2A. 네. 2알파라고 할게요. 2알파, 3알파. 뭐 이렇게 두시면 돼요. 2알파, 3알파. 이렇게. 훨씬 더 미지수가 적어지면 개수 계산하는 게 문제 풀기 편해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문제 읽는 거예요. 두 근이 2알파와 3알파인데 이렇게 나왔죠? 그럼 따라서 역시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먹으시면 됩니다. 2알파와 3알파를 더하게 되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음수에 음수를 붙이면 양수가 되니까 k-1 두 근의 곱 2알파와 3알파를 곱하게 되면 a분의 c k 이렇게 되겠죠. 됐죠? 저 식을 자리 없으면 밑으로 내려올게요. 좌변은 5알파 우변은 k-1 여기는 6알파의 제곱이 k인데 지금 우리는 k 값 구하는 문제죠. 근데 이걸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파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알파를 정리하려면 이거는 5분의 이것도 5로 나눠줘야 돼요.
이것도 또 대입을 해야 되고 좀 불편하죠. K값 구하는 문제긴 한데 이거는 K자리 대신에 6알파 제곱을 일단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좌변은 5알파, 우변은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되고 이게 알파에 대한 1차 방식이죠. 넘어가면 6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 6알파, 여기 알파 1, 1. 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알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5알파가 될 테니까. 그럼 인수분해는 6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0. 두 개를 곱해서 0 된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얘가 0이 되는 알파 값은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이 되죠. 그래서 저기다 이제 대입해요. 어차피 우리는 K값 구하는 문제니까 K값은 여기서 요 속에 조금만 정리해주면 K값은 5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면 K값 하나는 5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6분의 6 그래서 6분의 1 하나 나오고 K값은 나머지 하나는 알파 값이 1일 때 여기다 1 대입하죠. 그럼 5 플러스 1 6 그래서 두 K값 모두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K값 6분의 1 또는 6이 정답입니다. 돼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도 이것도. 자, 2번 문제.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이가 이건 사실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점인데 만약 공식을 안다면 이랬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ax 제곱 bx c 라고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거 말고 두 근의 차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두 근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이게 두 근의 차예요. 왜냐면 알파와 베타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두 근의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 공식이 이게 절대값 a분의 루트 d는 판별식이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렇게 외우면 좀 식이 복잡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쉬워 보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일단 우리는 외우긴 하는데 이 공식을 안다면 이제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두 근의 차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a분의 여기는 절대값 a 2차 함계수가 9죠. 9분의 루트 d 루트 b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계산하면 2가 된다. 두 근의 차이나 가지고 문제에서 2라고 그랬으니까 1로 곱해요. 그럼 루트 1을 정리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36 분배하죠? 마이너스 36k 플러스 180 이게 18 이래요. 됐죠? 양변을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36k 플러스 180 18의 제곱 324 이건 정리해서 일단 넘겨볼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36k 324에서 108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44 4로 나누죠.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6은 0. 그럼 36의 약수 12와 3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36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인수분해 k 마이너스 12 k 플러스 3 0 따라서 k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3 실수 k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모두 다 답이 구해집니다. 근데 사실 만약 이 문제를 이렇게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외워두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외웠다고 치고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몰랐다면이죠.
이런 것도 계산할 때 미리 이렇게 4를 바깥으로 빼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루트 4를 빼. 그럼 k제곱 마이너스 9k 이걸 4로 나누면 4, 4, 16, 45 이게 18이고 이게 루트 4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2가 되고 얘는 못 나오죠.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9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는 것보다는 이걸 제곱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는 81 이게 일로 넘어오면 이제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다음부터 푸시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어쨌든 알았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몰랐다고 칩시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9분의 2k 알파 베타는 a분의 c k 마이너스 5 그다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곱셈 공식 있죠? 얘네들이 서로 같게 만들려면 뒤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2, 4 내려오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필요하고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앞쪽에서 배웠던.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9분의 2k를 제곱하면 81분의 4k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괜찮죠? 분배하면 81분의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0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넘기면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둔 식에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두근 중에 나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곱이 이렇게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죠. 왜냐면 제곱근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얘가 된다는 뜻은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양의 제곱근 루트만 씌우면 되겠네요. 81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이 2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아까처럼.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 많이 식이 막 진행이 되면서 숫자도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되면 이런 풀이가 있어요. 아마 해설지도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이가 4일 때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근의 차이기 때문에 두근 중에 한 근을 그냥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치고 우리가 찾을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4이다.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통해서. 이럴 때 이제 식을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식이 너무 불편해지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아까처럼 막 분수에 막 4분의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는 막 짜증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루트 d. 근데 분모 1은 생략해야 되니까 그냥 분자만 씁시다. 루트 d 이거의 제곱 그러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k 플러스 2 그 차가 4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일단 루트를 양변을 제곱시켜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나오고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우변은 제곱한 상태니까 16이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k가 되고 얘결로 넘어오면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곱해서 마이너스 20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2가 있죠. 그래서 k 마이너스 10 k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k 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2. 여기서도 이렇게 필요할 필요 없었던 게 또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문제 끝까지 안 읽었어요. 네.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k 값이 직접 얼마입니까를 구하라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실수 k의 합을 구하는 문제고 실수 k는 이거를 만족하는 두 개 k 값이죠. k 값 하나가 뭐 k1이라고 치고 나머지 k 값 하나가 k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k2라고 본다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실수 k의 합이니까 k1 플러스 k2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8 이렇게 정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5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는 문제. 이번에는 또 이게 근의 B가 2대 5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을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2알파, 5알파 이렇게 해서 비례가 2대 5 나오도록 미지수를 한 개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A분의 B 7,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2알파 곱하기 5알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K.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7알파가 7이 되므로 따라서 알파 값은 1이 됐고, 알파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5가 K 값이니까 따라서 K 값은 10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K 값 10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7? 그렇죠? 마이너스 10%니까 17?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 상태는. 곱해서 마이너스 17 더해서 10이 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없죠. 결론 답은 무리수가 답일 텐데 그 무리수를 구한 다음에 두 근을 곱하기에는 좀 귀찮고, 이방정식을 만든 그런 두 근의 곱이니까 배운 대로 두 근의 곱 정도라면 굳이 근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분의 C, A분의 C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근이 아니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함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자, 이윤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풀이를 기억해야 되죠. 만약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이 네모와 세모일 때 이 네모 세모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면, 물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1이라면 x제곱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값이 x의 개수가 되고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항이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네모 세모 자리 대신에 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다고 칩시다. 그럼 x값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므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x 플러스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걸 통분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이제 통분해야 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통분이 되고, 얘는 그냥 알파 베타분의 1이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 보면 제곱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제곱의 개수가 2일 때는 여기다 딸랑 2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식에다 2를 곱하는 게 맞겠죠. 이걸 일단 2를 분배하지 말고 이 안을 먼저 정리합시다. 그러려면 알파 베타에 뭐를 알았어야 되냐면 합과 곱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이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 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산합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a분의 c 2,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2 가로 x제곱 여기다가 알파 베타 2분의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x, 여기다 알파 베타 2분의 1 이렇게 되죠. 왜 제곱계수 2를 붙였는지 이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냥 써도 되겠지만 개수를 좀 이쁘게 쓰기 위해서 2를 분배하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제곱의 개수가 2이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네모와 세모였어. 근데 반대로 네모와 세모의 역수인 네모분의 1과 세모분의 1, 이 근의 역수근, 걔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답이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가 뭐냐면
개수가 A, B, C 순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C, B, A 순으로 이렇게 개수가 배열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그거거든요, 사실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이해인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역수근이죠. 역수의 근을 가지려면 이제 거꾸로 배열하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근데 제곱에서 2잖아? 딱 맞아. 이게. 딱 들어맞는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설명은 왜 그런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복잡해 보이죠, 매우?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얘네를 두 근으로 하는 제곱에서 1인 2차 방정식이면 이렇게 써지겠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을 곱한 것 0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이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를 조금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알파 베타가 필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곱셈 공식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꿔놔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두 번 더 셈 되면 마이너스 2 이게 x의 개수가 되고 얘는 분배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근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한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분배한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내게 되면 다시 여기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얘랑 똑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상수항 플러스 1 이렇게 2차 방식을 만들고 위에서 아까 구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라는 값을 여기다 이제 차례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에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결론은 치기 좀 복잡해질 뿐이지 구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계산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 능력이나 이런 거 풀이할 때 곱셈공식 변형 있죠. 이런 거나 풀이할 때 그 계산법을 조금만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시면 내용 자체는 어려울 거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이 좀 지저분해진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계산만 지저분하지 별 내용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구조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는 0 이 꼴로 그냥 2차식이 써지는 거를 네모 세모 자리에 이렇게 복잡한 식을 대입하다 보니까 그냥 지저분하고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내용은 이거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만 잘하자 이러시면 또 할만한 문제가 됩니다.